아침 일라디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주말,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요, 집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외출을 못한 답답함 때문인지 출근을 앞둔 월요일 새벽이었지만 월드컵 결승전 시청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역사에 남을 명경기였는데요. 경기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승전답게 3대3 동점, 연장 승부까지 갔고요.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 결과 4대2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은퇴를 한다고 하죠. 리오넬 메시 선수, 이른바 라스트 댄스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축구팬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했는데요. 메시를 비롯해서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 등이 노익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월드컵에서 유종의 미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도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네요.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연말에 이래저래 다들 경황이 없으실 텐데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는 한 주 다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그리고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속담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한파가 찾아오면서 가스,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몇 차례씩 오르면서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이거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관련 속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속담 퀴즈 나갑니다. 또리링. 뭐가 쌀밥을 먹는다? 뭐가 쌀밥을 먹는다? 여기서 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쌀밥을 먹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아궁이, 2번 솥뚜껑. 쌀을 팔아서 나무를 사서 뗀다는 뜻으로 나무값이 비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뭐가 쌀밥을 먹는다? 1번 아궁이, 2번 솥뚜껑.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나는 딸기, 낮은 온도에서 오랜 기간 숙성되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분 함량도 높고 신맛도 덜해서 인기가 높은데요. 근데 딸기를 생산하려면 튼튼하고 균일한 딸기 모종이 필요한데, 기존의 모종 생산 기술, 모종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고요? 네. 보통 딸기는 오류일부터 20 내지 50일 동안 어미묘에서 발생된 새끼묘를 땅이나 포트에 유인해서 길러내는데요. 발생된 순서대로 새끼묘를 유인하기 때문에 모종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딸기 꺾꽂이 육묘 기술은 3월부터 6월까지 어미묘에서 기는 줄기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한 후에 꺾꽂이할 모종을 동시에 잘라서 육묘상에 한꺼번에 꺾꽂이 하기 때문에 모종이 균일하게 자라는 속도도 비슷해 동일한 시기에 꽃눈이 형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딸기 생산을 위해서는 꽃눈이 빨리 형성돼야 하는데요. 꺾어지 육묘를 하면 모종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 처리를 일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주요 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어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좋은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지난주보다 더 추워졌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충청권과 전라권에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도 목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로 지난주와 비슷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와 축산농가에서는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보 기간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과 찬 대륙고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날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기상정보에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농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운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들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가을철 밭작물 수확과 동계작물 파종 작업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컴바인, 트랙터, 파종기 등은 내년 봄까지는 잘 정비를 하여 보관해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농기계는 가능하면 전용 보관 창고를 마련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빼주시고요. 디젤 엔진은 연료를 가득 채워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 기화기, 공기청정기 등은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하고요. 배터리는 분리시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분리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마이너스 잔달을 분리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밭작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시설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씨감자가 휴면 상태에 있으면 감자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면을 타파해 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휴면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씨감자를 심기 전에 18 내지 25도 실온에서 1 내지 2도 정도 둬서 싹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봄감자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량 종자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보급종 봄감자 종자의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채종한 종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순도가 높고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감자를 잘 정선하여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철에 시설 재배하는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겨울 채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네, 겨울철 시설 온실도는 하우스는 시설 안팎에 온도 차로 인하여 습도가 높고 작물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환기 관리가 쉽지 않아서 병해충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녹균병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포자를 많이 형성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방적으로 관찰하여 병등 부위가 발견되면 바로 없애줘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가루이, 응애루 등의 해충은 몸 크기가 작아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해충이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주변의 잡초는 해충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 인삼 재배 농가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인삼은 겨울철 토양 수분이 가득하게 되면 이른봄 서리발로 내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토를 해주면 보온 보습 효과와 조기 발래 및 염해 피해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랑의 흙을 두둑이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표준 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폭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에 예방하셔야 하는데요. 네.
차광망을 미리 걷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요. 집단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차광망이라도 해체해서 연쇄 붕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축사에서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예방 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겨울철에는 가축 사육을 위한 온도 관리 등으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열기와 전기 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등 축사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환경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해 주시고 유사시를 재배해서 비상발전기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하고 전기 기계와 기구의 먼지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내 곳곳에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도 잘 확인하시어 축산화재에 대비해 주시고요.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난 주말에 눈도 많이 내렸고요. 춥기도 몹시 추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한파에 또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어제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정말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최대 50cm에 이르는 눈이 내린 한라산에는 어제 또다시 30cm가 넘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6.5m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휴일 제주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또 모두 막혀서 오후 들어 운항은 재개가 됐지만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도 연이틀 대설특보가 이어졌는데요. 이 전남 군산의 섬 지역에도 이 최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눈은 일부 지역에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서요. 이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3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위도 정말 상당했는데요. 이 수도권을 포함한 이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5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추운데요. 네.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 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이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빙판길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군요. 네, 땅이 얼다 보니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 쪽에서 공원 쪽을 향해 길을 건너다가 이 버스와 부딪힌 건데요. 119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버스 기사는 음주나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버스 기사는 아이가 버스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제동 장치를 밟았습니다만 이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피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만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 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군요. 네,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 13분 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2발 모두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돼서 550km 높이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거리로는 500km 정도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고요. 일본 배타적 경계 수역 밖이었습니다.
일부러 높게 쏴서 사거리를 줄였는데요. 정상 각도로 쐈으면 이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서 일본의 미군 기지들까지 겨냥할 수 있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우리의 감지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의 속도와 정확한 낙하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 예산안 최종 시한으로 합의됐던 15일도 오늘로써 지금 나흘을 넘긴 상황인데요. 하지만 예산안 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대화는 이어졌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법인세 인하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타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예산안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기한이 불과 3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이 본조사 일정을 잡고 또 증인도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것이 명백한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고요. 이 국정조사가 급하다면 그만큼 예산안 협상에 노력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을 하면 이 증인들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질 것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선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전달된 연말 선물이 이 외국산 농산물로 구성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선물은 농산물과 견과류 등 6품목이 한 세트로 묶였는데요. 이 원산지가 이 100% 중국산 아니면 또 미국산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2,2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농민 혼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실은 이 선물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고른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 제조업체와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있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49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넘어 굳이 이런 날 이 술잔을 구입하며 농담을 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에 참석해서 술잔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제인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깨고 군사 재무장에 나서기로 했다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전범국 중 하나인 일본은 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고 이 방어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금요일 이 타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 사정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1000km면 우리나라와 북한 또 중국의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본은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고요. 내년 방위 예산도 이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리는 등 5년 후에는 매년 10조 엔 정도로 이 방위비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편 일본은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넣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조치해서 삭제를 요구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규탄했습니다. 네. 올해 아파트 가격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11월까지 이 누적 전국 아파트 값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번 달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 아파트값이 사실상 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 최대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이 전국 아파트값이 2%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연간 낙폭이 7%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대출 등 일부 규제도 완화를 했습니다만 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 금리 부담에 매수자들이 실종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미 6.25%나 떨어졌고요. 네. 서울도 4.89%가 내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11월까지 5.23% 하락했고 서울도 5.58% 내려서 2003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고요? 네, 이 고령의 농민들을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해서 전국 각지 농민 854명에게 유류농지나 빈축사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준다라고 하면서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사기 피해자를 모았습니다. 이 택배 텔레마케터 5명이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시설 설치를 권유 설득하면 이 주범과 영업사원이 전국 곳곳을 돌며 사기 계약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연로한 농민분들이셨다고 하고요.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을 했는데요. 경찰은 90억 원을 환수했고 15억 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치러진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이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의 경기는 정말 상징적인 경기였는데요. 2010년대를 풍미한 리오넬 메시 선수와 2020년대를 풍미할 음바페 선수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메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정말 극적인 승부였는데요. 전반 21분 이 메시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간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이 디마리아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35분 음바페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추격을 시작한 프랑스는 1분 뒤 음바페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이 경기가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장전도 치열했는데요. 네. 그 아르헨티나가 연장 후반 3분 메시 선수의 골로 다시 앞서갔지만 이번엔 또 연장 후반 13분 음바페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승부차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986년 이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메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이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는 8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대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에는 3, 4위전도 치러졌었죠? 네, 이 카타르 월드컵 3, 4위전에서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던 두 팀은 25일 만에 다시 만나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맞붙었는데요. 전반 7분 이 세밀한 세트피스 끝에 이번 월드컵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은 이 그바르디올 선수가 헤더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모로코도 실점 2분 만에 이 GS 선수의 프리킥을 상대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이 다리 선수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이 경기를 결정지은 선수는 다름 아닌 전직 K리거였습니다. 네네. 전반 42분 울산과 전남에서 뛰었던 오르시치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로 결승골을 꽂아 넣었는데요.
이로써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3위에 입상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유럽과 남미 팀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3위에 도전했던 모로코는 아쉽게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862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8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4천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서요. 520명으로 토요일과 비교해 무려 60여 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2명이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번 순서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시간이 참 빠른데요. 연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연말 풍경 중에 하나가 반짝반짝한 건물 외관 장식인데요. 근데 이런 외관 장식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면서 칭찬도 받고 매출도 올리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먼저 그 작년에 그 명동의 한 백화점이 예. 네, 이제 인증 핫스팟이 되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 건물 외벽 전체를 그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는 미디어 파사드 방식을 사용해서 네. 크리스마스 외관을 꾸몄는데요. 이 백화점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뭐 장식 대란이라고 할 만큼 백화점들이 너도나도 연말 장식에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걸 위해서 명동 투어를 백화점 투어를 떠나는 맞아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 그 백화점 외관뿐만 아니라 각종 실내 장식에다가 증강현실 필터까지 활용을 해서 내가 산타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뒀고요. 특히 올해 칭찬을 받고 있는 한 백화점은 이 외관 장식들이 서울의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쉽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후기를 또 반영을 해서 네, 전국의 지역 백화점에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AR 필터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연말 분위기를 느끼러 가서 선물까지 덩달아 사게 된다. 이런 후기들을 또 얻으면서 매출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말씀하시니까 이제 뭔가 연말에 주고받을 선물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연말연시를 좀 맞아서 각종 굿즈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뭐 다이어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커피 체인들에서 출시하는 내년도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이게 최소 뭐 10잔에서 20잔 가까이 음료를 마시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 최대 7만 원 정도까지 꽤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심지어 가격을 비교를 하면 이제 같은 브랜드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한데도 사람들이 또 굿즈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굳이 그거 7만 원치 음료수 안 먹어도 그죠? 네네. 한 2, 3만 원 비싸요, 그죠? 맞아요. 사는데. 네, 기성품을 사면 훨씬 저렴한데도 이게 사람 심리가 내가 커피도 마시면서 다이어리도 얻는다. 네, 이런 또 그 심리 때문인 것 같아서 브랜드들이 기가 막힌 마케팅입니다. 맞아요. 이런 걸 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자는 의미의 이런 시즌 그리팅 제품들을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다이어리에는 뭐 기본적인 공휴일뿐만이 아니라 뭐 브랜드의 내년 신상이 출시되는 일자라든지 혹은 뭐 연예 기획사들에서 출시하는 뭐 다이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 아티스트들의 생일이라든지 앨범 발매일 등이 포함돼서 뭐 더욱 기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연말하면 떠오르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달력이었는데 네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달력 구매가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달력이 또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날짜 확인이나 뭐 일정 관리용은 아니고요. 이제 달력을 인테리어 소품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뭐 날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까지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좀 작은 집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꾸며볼까 예쁘게. 하는 니즈 때문에 벽에 포스터를 붙여서 꾸미는 것들이 이제 좀 늘었는데 달력도 엽서나 포스터 형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절마다 어울리는 일러스트 같은 걸로 계절감을 주거나 뭐 영화 잡지 같은 느낌으로 인테리어 변화를 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댁에서나 볼 수 있던 한 장씩 뜯어 쓰는 인력 있잖아요. 야, 제가 그거
화장실에서 많이 썼습니다. 아, 화장실에서 정말 쓰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써봤나요? 네. 그게요. 빳빳해서요. 좀 잘 비벼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봤는데 써보셨군요. 네, 이런 인력들. 요즘 써요, 이거를? 네, 요즘에 어떻게 활용하냐면 매일 한 줄씩 그날의 일기를 쓸 수 있게 그 인력 한 켠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좋은 글귀를 적어두는 이런 감성 달력을 출시하는 등 약간 다양한 종류의 달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많네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달력을 활용한 특별한 연말 굿즈를 출시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바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인력의 일종인데요. 어드벤트 캘린더. 네, 이게 매일매일 해당하는 날짜의 숫자를 뜯어보면 그 안에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네, 기업들이 올해에는 이 기념품으로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뭐 초콜릿이나 젤리 브랜드에서는 매일매일 숫자를 뜯으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들어있는 달력도 있고요. 네, 화장품 브랜드들에서는 브랜드들의 각종 제품을 모두 써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가지씩 샘플을 넣어서 그 제품들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한 번에 또 기념품과 같이 선보일 수 있어서 광고 효과도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내가 많은 선물을 받는 기쁨 또 기대감까지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만약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저는 모든 다 먹는다고요? 다 열어보지 않았을까? 네, 젤리 못 생각이 참죠. 들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공휴일만 적어둔 달력도 있는데요.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달력을 많이 보는 이유가 휴가 그리고 또 공휴일 체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다 비워두고 빨간 날에만 표시를 해둔 다음에 해당 일이 되면은 그 안에 QR코드로 시크릿 영상을 확인해서 어떻게 놀면 좋을지 안내하는 콘텐츠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또 달력들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달력을 딱딱하게 생각했는데 재미난 달력이 참 많군요. 그 연말하면 생각나는 게 또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생각나실 텐데 근데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연말정산을 해준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소비자들의 그 1년간 온라인의 활동,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결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 음악 플랫폼에서 1년간 내가 얼마나 음악을 많이 들었는지, 내가 가장 선호했던 장르는 뭔지 이렇게 통계를 내주고 이걸 바탕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올해에는 뭐 단순한 통계에서 또 발전을 해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앨범으로 만들고 또 앨범 커버까지도 제작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MBTI가 유행했듯이 내 음악을 듣는 성격 유형도 알려주고 또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뭐 콘텐츠가 바뀌도록 또 이런 개인화된 재미 때문에 연말 결산 기능이 SNS에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또 친구들에게 또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연말 결산을 통해서 이미지가 좋아져서 홍보 효과까지 얻어가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뭐 음악 플랫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포털사에서는 그 소비자들의 쇼핑 결제 내역을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그 연말 정산 페이지가 오픈된 다음에 이 사이트의 언급량이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소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쓴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뭐 제과 제빵사라든지 배달을 많이 시켰으면 배달의 왕족이라든지 이렇게 캐릭터를 좀 부여해가지고 더 재미를 줬다고 해요. 또 그리고 뭐 내 또래 그리고 내 연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평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내 소비 성향 캐릭터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내 소비 패턴을 관리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이 사이트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다른 이 포털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나 봤더니 어딘가요? 음료수던데요. 음료수. 왜 이렇게 음료수를 많이 먹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비 패턴을 보면서 내년에는 뭐 커피를 줄인다든지. 제가 되게 많이 마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비 패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소비 이야기 해봤는데 또 연말에 빠질 수 없는 게 기부잖아요. 기부를 통해서 따뜻한 연말을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뭐 올해는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착한 기업일 정도로 이제 기업들의 사회적인 그 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기업들이 뭐 캠페인이나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또 그리고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수익금을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또 기업들한테도 칭찬을 해줬는데요. 또 사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이제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 또 연말에 뭐 중요하죠, 네, 이거. 네.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이걸 이용을 해서 내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도 하는 챌린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연말에 기부를 독려하는데요. 이제 뭐 등산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는 플로깅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에서는 그 기부 챌린지 산타런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이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달리면서 또 달린 만큼 기부를 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참가비를 이제 기부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산타런에서 참가비 대신에 3만 원 이하의 작은 선물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이 선물들을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이벤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네요. 그 자원 순환의 의미를 둔 연말 이벤트를 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수명을 다한 그 컴퓨터 있잖아요. 네. 컴퓨터를 기부를 해서 뭐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예쁘게 전시를 해서 의미를 또 더하기도 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누었고 또 중고 거래를 통해서 많은 자원을 아꼈는지 수치로 전환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나누는 문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한 인테리어 플랫폼에서는 고객들이 자사 제품으로 꾸민 집 사진에 투표를 해서 올해 인테리어를 뽑고 이 기부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난방용품이나 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이제 보수하는 그런 곳에 쓰이고 있고요. 또 안 쓰는 도서를 기부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서관까지 만들어서 교육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우리도 한 해를 또 마무리를 하면서 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로 한 곳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오늘의 속담 퀴즈. 뭐가 쌀밥을 먹는다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아궁이였습니다. 아궁이가 쌀밥을 먹는다. 불을 떼기 위한 연료가 되는 나무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밥을 하려면 쌀을 팔아서 나무를 사야 될 지경이라는 의미의 속담이었죠. 요즘에 전기나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부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912번님 정답 1번 아궁이. 옛날 어린 시절에는 땔감을 구하려고 친구들과 매일 산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 저도 어르신들께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0209번님 정답 아궁이. 시골집에 시집가서 새벽에 아궁이에 불 떼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불 피울 줄 몰라서 불이 나에게 달려든다고 벌벌 떨었고 눈이 매워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541번님 정답은 아궁입니다. 가스비가 겁나서 저는 온도를 내리고 아들은 제 눈치 보면서 살짝 올리고 요즘 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네요. 아유 참 마음 놓고 좀 보일러 좀 뗐으면 좋겠는데 그죠? 가스비 뭐 이게 걱정이 큽니다. 1612번님 정답 아궁이. 쌀밥도 좋지만 이 집은 오늘 아침에도 잡곡 듬뿍 들어간 콩밥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5678번님 아궁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옛날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는 시절이 생각나네요. 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웰빙 혼합 잡곡 세트 4912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0209번님과 3541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대단히 춥습니다. 내복 챙겨 입으시고요. 든든한 옷차림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중부지방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내외로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또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목도 칼칼하고 하늘도 뿌옇던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하철역 공기질은 괜찮을까?